1년 반의 공백을 깨고 송강이 돌아온다. 러브 알람. 스위트 홈. 마이데몬으로 글로벌 팬들의 심장을 사로잡았던 넷플릭스의 아들이 2025년 10월 제대와 함께 스크린 컴백을 예고했다. 그의 복귀작으로 점쳐지는 작품은 청춘음악 드라마 포핸즈. 피아노 천재로 변신한 송강이 과연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송강은 1994년 4월 23일 생으로 현재 나무액터스 소속이다. 2017년 데뷔 이후 불과 7년 만에 한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한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순탄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의 연이은 성공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6월 30일 스포티비 뉴스는 송강이 제대 후 첫 작품으로 드라마 포엔즈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포엔즈는 피아노 용어로 두 사람이 하나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는 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우정과 사랑, 경쟁, 그리고 성장을 그려낸다.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송강은 섬세한 매력과 날카로움을 겸비한 피아노 천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포엔즈가 송강이 받은 여러 제안 중 하나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대 후 구체적인 작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포엔즈가 그의 복귀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추가 보도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다른 남자 배우들의 합류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여전히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강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그가 왜 이토록 빠르게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러브 알람은 그를 신세대 남자 주연급 배우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9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주인공 황선호 역을 따낸 송강은 이 작품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초 이 역할은 안효섭에게 제안되었으나 그가 거절하면서 송강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2020년 스위트홈은 송강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고등학생 차현수 역은 어둡고 내면적이며 액션이 많은 캐릭터였다. 김칸비 작가와 황영찬 작가가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 첫 4주 동안 2,200만 뷰를 기록했다고 버라이어티지가 보도했다. 이 종말 호러물은 70개국 이상에서 톱10에 진입했고 송강은 제57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2021년 나빌레라에서는 젊은 발레 댄서 역할로 감정 연기와 일상 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로맨틱 남자 주연이라는 이미지에 균형을 맞췄다. 이 역할을 위해 송강은 6개월간 발레를 배웠으며 비평가들은 그의 우아함과 캐릭터 몰입도를 높이 평가했다. 같은 해 방영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대중의 인지도를 크게 높인 작품이다. 19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답게 여자 주인공 한소희와의 친밀한 장면이 많았고 한소희는 송강과 작업하면서 그가 매우 세심하고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모든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2년 기상청 사람들은 현대 로맨틱 코미디와 드라마 장르에서 그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방영된 마이데몬에서 악마 정구원 역은 그의 판타지 로맨스 남신 이미지를 더 넓은 관객층, 특히 해외 팬들에게 확장시켰다. 이 작품으로 김유정과 함께 2023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송강의 영화 경력은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2018년 10월 모델 정연주와 함께 출연한 판타지 영화 뷰티풀 뱀파이어는 제22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한국 아이돌 시네마 섹션에서 특별 상영되었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억 5,800만 달러 이상의 800만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올렸다. 최근작으로는 2024년 개봉한 이스케이프에 카메오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여름 예정된 스위트홈 시즌3에서 송강은 입대 전 차현수 역을 마지막으로 연기했다. 이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팬들은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배우 활동 외에도 송강은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0년 한국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그는 2021년부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브랜드 대표로서 2023년 9월 이재석, 우희천 등과 함께 프라다 모드 서울 행사에 참석했다. 2022년에는 보비 브라운 코스메틱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었다. 자, 이 외에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필리핀 의류 브랜드 펜샵,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프로스 등 다양한 고급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다. 송강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024년 새해 첫날 1,9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셀러브리티 중 한 명으로 잡지 표지와 협찬 게시물을 자주 공유한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생활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는 송강이지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고급 자동차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스위트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공 후 메르세데스 벤츠 SUV 라인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인 19만 2,809달러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535달러 상당의 프라다 브릭 리나일론 및 사피아노 가죽 가방, 4,200달러 상당의 프라다 니트 재킷, 1,137달러 상당의 발렌티노 트위드 프린지 버튼, 남성용 재킷 등 명품 브랜드의 고급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송강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다. 그러나 일찍이 연예계의 화려함에 이끌렸고 결국 서울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하며 2017년 연기계에 입문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20세였던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의 길을 선택했다. 2017년 TVN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로 데뷔한 송강은 같은 해 가족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시즌3에 출연했다. 또한 한국 듀오 디에이드의 스위트 선모 나잇과 K-팝 가수 수란의 러브스토리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븐틴의 민규, DIA의 정채연과 함께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 가요를 진행했다. 빌리지 서바이벌 더히트의 멤버로도 활동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2018 S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송강의 순자산은 약 5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수년간 여러 주연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프로젝트, 광고, 명품 브랜드 협업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송강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많은 관객들이 그의 뛰어난 외모에는 동의하지만 연기력은 들쭉날쭉하고 때로는 어색하며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러브 알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에서 그는 캐릭터 몰입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외모 외에는 칭찬할 것이 없고 표정이 경직되고 억지스럽다고 불평했다. 마이 데몬에서 국민 여동생 김유정과 호흡을 맞춘 송강은 출연진 발표 초기부터 많은 관객들이 그가 김유정에게 밀릴 것을 우려했다. 처음 두 에피소드에서 송강이 연기한 정구원은 캐릭터 이미지가 젊은 관객들의 트렌드와 취향에 맞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에 대해 언급되는 것은 여전히 완벽한 비주얼과 화면을 밝히는 존재감이었다. 영화 포럼에서 많은 관객들은 송강이 제한된 실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작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외모 덕분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송강의 연기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의 외모는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러한 장점과 높은 대중인지도는 그의 이름이 있는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스토리와 캐릭터 구성으로 실망을 안겼고 시청률도 회당 1% 정도로 낮았지만 포럼에서의 비주얼과 남녀 주인공 간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논의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마이데몬의 경우 송강과 김유정이라는 두 이름의 효과 덕분에 첫 방송에서 5% 1회와 4% 2회로 양호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처음 두 에피소드는 극적인 플롯이나 높은 수준의 심리 연기가 요구되지 않았다. 이후 에피소드에서 송강의 연기가 돌파구를 만들어 관객의 의견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송강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웹툰 원작 작품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네 작품인 러브 알람, 스위트 홈, 나빌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모두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카메오로 출연한 진심이 닿아도 웹툰 기반이며 보조 역할을 맡은 그 남자의 기억법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군 복무 중 송강은 상당히 조용했다. 차로 자기의 입대 당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이후 개인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추가로 공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을 위한 헬프라인을 소개하는 국방 지원 캠페인, 홍보 비디오에 참여했을 때가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송강이 군대에서 더욱 성숙하고 강해졌다고 평가했으며 따라서 그의 제대 후 첫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스위트홈 시즌이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입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송강은 이것은 나의 자연스러운 의무이므로 스위트홈이 홍보 일정을 마치면 의무를 완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제대를 앞둔 송강의 복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포엔즈가 확정된다면 음악과 청춘을 주제로 한 이 드라마는 그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피아노 천재라는 캐릭터는 나빌레라에서 보여준 예술적 감수성과 마이데몬에서 선보인 카리스마를 결합할 수 있는 역할로 평가된다. 과연 송강은 제대 후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날까? 군 복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그의 연기가 기존의 비판을 잠재우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송강의 복귀작으로 포엔즈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송강의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